오늘 진도 좀 나갑니다. 그 2차 함수 풀 문제가 맞지? 풀이랑 그거 먼저 끝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우리가 수학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수학하러 나가면서 수학상을 계속 좀 달고 볼 거야. 왜냐면 요즘 아직은 지금 해독수라든지 뭐 이게 조금 돌돼 있어서 그런데 점수가 아직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배정까지 아직 못 올라왔어. 그래서 수학상은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학상이 그냥 우리 메타 시간에 이제 앞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수학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해줘야 돼. 꾸준히 감각을 잃으면 안 돼. 수학상은 놓으면 안 돼. 왜냐면 또 수학한다고 다 아예 놔버리잖아. 다 까먹어 또 백지돼. 그럼 갑자기 이제 뭐냐면 계약해버리잖아. 그러면 또 당황스럽단 말이야. 수학상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근데 방학이니까 좀 시간 많으니까 우리 수화 나가고 수화도 아마씩 남자하는 거지. 364번? 질문 있는 거 하나 먼저 해결하고 364번 됐어? 그럼 오늘은 1형 25번 갈 건데 1형 25번 관련해서는 368하고 369가 중요하니까 항상 거의 두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 먼저 368을 갈 건데 368은 교과서 문제가 일단 318번 갑시다. 318번 2차함수 활용? 2차함수는 5문제잖아.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이제 활용에 관한 게 나올 것이야. 네, 가장 뭐 많이 나왔던 거는 이 두 문제 유형인데 요즘은 이것보다 어렵게 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직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거야. 넓이에 관한 거. 둘레의 길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2차함수가 있고 이거 블록에 이거 한 2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여기 직사각형 모양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뭐 재작년 수위 같은 거는 막 축구골 때로 변형해가지고 나오고 있어. 문제가 이게 기본형인데 얘를 막 이동시켜서 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하여간 풀이 방법이 동일해. 네, 뭐냐면 좌표를 내가 잘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함수가 뭐냐면 y는 4-x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4-x제곱이니까 x축과 만나는 즉 x절편이지. y 대신 0 투입하면 얘가 뿔만 일하는 거 알 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각점들을 내가 표현할 건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최대인 순간을 구해서 그때의 면적을 구하라 이 문제야. 그럼 그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미지수는 당연히 여러 개 잡는 게 안 좋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점의 좌표를 a,0라고 잡았어. 여기를 먼저. 그러면 얘는 x좌표는 동일할 거니까 a가 될 것이고 y좌표는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4-a제곱. 그런 다음에 이런들의 좌표도 이미 나온 거야. 왜냐면 대칭축이 뭐니까 y축이 바로 대칭축이니까. 그럼 요즘의 좌표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a,0이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얘는 x좌표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좌표는 동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현재 둘레의 길이는 이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지? 여기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은 길이는 항상 좌표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 a 빼기 마이너스 a니까 이 길이는 2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그냥 y좌표가 세로가 되겠지. 4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게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a라고 할게. 둘레의 길이는 2a하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a제곱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2배 한 거지. 이게 바로 둘레고 얘를 그냥 다시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a제곱 이렇게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요게 둘레가 최대인 순간을 구하라 이거. 이참수 문제지.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우리가 감점을 잘 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식을 썼어요. 여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참수 활용 문제는 항상 제한범위 조심해야 돼.
이 A는 항상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0에서 2까지만 움직일 수 있지. 일로 튀어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니까 이 A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0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2차 방법 풀어줄 텐데 마이너스 6 꺼내고 마이너스 1 반의 제곱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되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둘레가 최대값이 10이 나온다 이 얘기야. 지금 문제는 둘레의 최대값을 묻는 게 아니라 문제 한번 읽어볼까 우리. 둘레의 길이가 최대일 때, 즉 A가 1일 때지. A가 1일 때 면적 구하시오 이 문제야. 면적. 따라서 지금 나는 면적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A가 1일 때의 면적이니까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는 얼마? 가로는 2A지 2. 세로는 1 대입하면 3이지. 얼마? 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69번을 볼게요. 369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369번. 영등포하고 장원에 동시에 나왔고. 지금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이 한쪽 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출구를 만든다. 그랬을 때 이 출입구 넓이를 최대가 하려면 이 출입구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출구를 만들겠다 이거야. 직사각형 모양의 출구를 이렇게 만들겠다. 출입구. 그럴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4지. 여기가 2야. 이거는 뭐 1초 만에 풀 수 있는 풀이도 있어. 그렇긴 한데 그걸 먼저 알려주기 전에 봐봐. 정서적인 풀이 혹시 주관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출입구의 면적 넓이를 최대가 할 때 그 높이지.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높이를 내가 x라고 잡았어요. 이 출입구의 면적 이거를 x라고 잡았어 내가. 여기가 x인 거지. 똑같이.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얘는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닮은 비가 떠올라야 돼. 닮은 비. 요 조그만 삼각형 있지? 요 놈하고 요 큰 애하고 닮았지? 닮았어. 닮은 도형이고. 그럼 먼저 큰 삼각형을 찾아보면은 이 큰 삼각형의 높이 대 밑변이지. 몇 대면? 2부 4니까 2대 4지. 그러면 요 조그만 조그만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하나 있는데 얘도 좀 닮은 도형인데 요 삼각형의 높이 대 밑변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4. 즉 1대 2가 되셔야 돼. 닮은 도형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식을 쭉 할 건데 지금 요 길이는 내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 전체가 2니까 얘는 2-x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지. 요게 2-x면 이거의 2배잖아. 1대 2라면 1대 2라면 그럼 요 길이는 이거의 2배 즉 4-2x가 되겠지. 이해가니? 높이 대 위변 1대 1라며 그럼 얘도 1대 2가 돼야 되지. 얘가 2-x 이거의 2배가 돼야 되지. 됐어? 지금 문제는 출입구의 면적을 구했거든. 출입구의 면적. 내가 요 놈의 면적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이 면적 x라고 잡을게. 그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2x에다 x를 곱한 거지. 그럼 혹시 주관식이라면은 이 x도 당연히 제한 범위가 존재하겠지. 이 x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2를 넘어갈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이 x는 애초에 0에서부터 x는 2 사이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제한 범위를 가지는 이차함수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2x의 제곱에다가 4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꺼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1이고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면적이 최대가 된다. 그 면적 최대는 얼마? 2가 된다. 최대가 되는 출입구의 높이지. 얼마? 1.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증명도 내가 따로 해주겠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정삼각형 넣을 수 있고 정삼각형이면 풀이 방법이 똑같아. 직각삼각형 얘도 하지 말자. 우리 거기 몇 번 했니? 367번은 직각삼각형 나왔어. 직각삼각형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문제같이 이등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풀이 방법이 다 똑같아. 이거는 이 증명은 나중에 이제 수화 과정을 좀 배우면 증명할 수 있는데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있어. 객관식 대비. 두 번째는 뭐냐면 객관식용 풀인데 지금 내가 여기 쓴 요 그린 요 직사각형의 면적의 최대값은 항상 요걸 기억해야 돼. 절반 반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가 최대가 되는 건 뭐냐면 요거를 A라고 잡고 요거를 B라고 잡을게. 그럼 요 직사각형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의 반띵. 이게 A잖아. 2분의 1 A가 되고 그다음 요거의 절반 2분의 1이지. 2분의 1. 요거가 될 때가 면적이 최대가 된다. 두 번째는 이거야. 만약에 요 길이가 A야, 요 길이가 B야. 그럼 요 직사각형 면적이 최대가 되고 싶어. 정확히 절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1의 A, 그다음에 2분의 1 B가 되는 요 순간에 바로 최대가 된다 이거고. 실제로 얘도 봐봐. 이미 그냥 눈으로 딱 보였어.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2 대 4지. 면적이 최대가 되고 싶대. 절반이라니까. 이거의 절반이 되는 x가 얼마인데 1대야. 이거 그냥 보자마자 1초야. 이런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툭 찍고 다른 문제 투자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 높이를 A라고 잡고 요 높이를 B라고 잡았을 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냐? 얘가 2분의 1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변도 2분의 1 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최대가 된다. 얘는 좀 객관식 용어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참수고 오늘은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참수까지가 이제 중간 방법. 여기서 또 그만 보이죠. 여러 가지 방법. 약간 좀 개관 좀 할게. 일단은 좀 뭐가 중요한지 살짝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은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고차 방정식이 등장해. 처음에 등장하는 건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차수가 높을 고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차 이상을 모조리 다 고차라고 해. 그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하기 전에 뭘 배웠었냐면 인수분해를 배웠단 말이지. 그렇지? 3차하고 4차의 인수분해 무슨 방법으로 하니?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하지. 기억나잖아.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어서 0에 대한 값을 찾아가지고 우선 3차를 어떻게 2차로 떨궈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방식으로 완성하는 거.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해법 자체는 이거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만 되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잖아. 물론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 너희들 네이버 한번 검색해봤니?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이게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아니야. 엄청 길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해도 암기하는 하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근해 공식을 암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외국 애들은 던져주지, 알려줘 근해 공식을. 그러다 보니까 암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암기하고 있잖아.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는데 상당히 길어. 워낙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마주치는 고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의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 그렇지? 원래 인수 정리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반드시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잖아. 인수분해 2차도 그렇잖아. 2차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했어? 근해 공식으로 갔지.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3차하고 4차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쓸데없는 걱정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 거. 그래서 반드시 나오면 인수 정리가 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답이 안 나와 인수 분해라는데 내가 인수 분해를 잘못한 거지.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테마가 두 번째가 이제 3차 방정식 또 뭐가 또 나오냐면은 분계수학 이런 게 나와. 분계수학에 이거 알아야 되고 당연히 2차와 더불어서 얘도 상당히 들어가겠지. 그게 뭐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켈레근에 관한 내용도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오메가에 관한 거. 자, 여기서는 x 세제곱 이퀄 1 이거의 혹은 오메가에 관한 내용이지 혹은 x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혹은 오메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즘 8도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잘 나와. 이게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 잘 나오는 이유는 별게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소수 i는 4라는 숫자하고 상당히 친했지? 주기가 4잖아. 주기가 4인데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3이지.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건 항상 1되는 값이잖아. 얘는 세제곱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냥 주기가 3이라는 거야. 특이하잖아.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6이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6제곱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주기가 6이야. 특이하잖아. 우리가 항상 복소수 i라고 하는 거는 4라는 숫자하고 상당히 친했는데 얘는 여기서는 3, 여기서는 6, 막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는 또 다시 3.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주기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도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인데 우리 1차, 2차 연립은 이미 중학교 때 공부를 했어. 뭐 가간법, 대입법 공부를 했지. 네, 그래서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1차하고 그 다음에 2차 한번 배울 건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요거에 관한 내용은 어렵지 않고 주로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야. 2차하고 2차 2차하고 2차의 연립방정식에 관한 내용 요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얘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부정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은 뭐냐면 잡탕이야 잡탕. 이것저것 그냥 남은 찌끄레기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지. 네, 그 중에 마지막 테마가 이제 부정 방정식인데 요새 부정이라고 하는 게 의미 뭐지? 긍정 부정이 아니지? 이제 긍정 부정이 부정이 아니라 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 같아야 되지 조건의 개수. 그런데 만약에 봐봐 x 더하기 y가 5래 이런 거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지. 이걸 만족하는 값이 무수히 많잖아. x가 0이면 5고 1이면 4가 될 것이고 셀 수 없잖아. 1.1이 되면 3.9가 될 것이고 뭐 엄청나게 많지? 이 방정식은 원래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구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붙는다면 조건 하나가 추가된다면 만약에 x, y가 자연수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달라붙으면은 가능하지. 몇 개로 압축할 수 있잖아. x가 1이면 4, 2면 3, 3이면 2 뭐 이런 식으로 압축할 수 있지. 그렇게 몇 개로 이렇게 압축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 거. 요걸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정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원래는 못 푸는 방정식인데 추가적인 조건이 달라붙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정수 조건하고 정수 내지 자유수 조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 붙었을 때 이 두 가지 핵을만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딱 결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좀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기말에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와. 많이 나오지 않아. 왜냐면 기말 범위 자체가 어디니? 중요한 거는 뒤쪽에 다 있어. 부등식 중요하지. 그 다음에 도형 중요하지.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오면은 거의 한 두 문제. 거의 한 문제는 얘야 또. 그럼 나머지 하나 중에서 골라잡아서 나오는 거지. 많이 나오면 세 문제. 그치? 보통 2개 내지 3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첫 테마부터 한번 볼 텐데 문제를 보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게. 부정 1번은 찍어드릴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아 1번 보면은 3차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기본 방정식이지. 얘를 보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 이거 인수분해. 이걸 다 얘기고.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x 여기 x의 제곱 2x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지. 그렇지?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3차 방정식의 그림 몇 개라고? 항상 3개야.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라고. 그 중에서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는 별개이고.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무조건 3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실근 하나는 이미 찾았지? 2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근이 2개 나오겠지. 허근 2개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지금 기억부터 봅시다. 실근은 x 이퀄 2가 나오는데 맞지? 3이지. 그 다음에 니은걸 보면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 3개가 3이니 거짓이니 이거 3이지? 아 그렇잖아. 복소수 범위라고 하는 건 누구까지 포함해도 돼? 허수. 즉 i가 나와도 돼. 그럼 여기서 우리 허근 나오잖아. 2개 나올 거냐? 그러니까 니은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그는 n차 방정식은 n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래서 지금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무조건 3개 나오지. 복소수 범위에서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을 갔을 때 허근의 합이래. 허근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실근 2 하나 나왔을 거고 허근 여기서 나올 거니까 지금 허근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두 분의 합 마이너스 이런 거 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지. 기억력 이거 모두 맞네. 저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숙제입니다. 근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뭐라고 했어? x자리에 넣었을 때 두부가 연결이 되는 게 근이지. 373번 같은 거는 그냥 x를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a가 나오겠지. 숙제로 그냥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3번 바로 넘어갈게. 379번 좀 자주 나오지. 379번 379번 아니다. 조금 많이 나오는 게 380번 380번 얘가 하셨는데 좀 시원하게 잘 등장하는 게 380번. 얘는 좀 자주 보이는 애야. 380번에 대표 한두 개 정도 돼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세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거의 x지. 그 다음에 2a야. 돌려. 얘가 좀 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 중근이라고 하는 건 의미 알지? 두 개 근이 중복된 근, 같은 근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은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잖아. 판별식이라면 아주 좋은 거. 그래서 그거 한 방으로 끝내면 되는데 판별식이 있군요. 근데 3차 방정식은 그런 게 없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떤 문제 유형을 나오냐면 한 근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유형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봅시다. 이거의 한 근을 한번 찾아볼 건데 한 근을 찾는다는 얘기는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상수항의 약수 훅 찔러 넣을 거 아니니. 딱 봤을 때 누구 넣고 싶어? 1 넣었을 때 0 나오지 않니? x신 1을 넣어봐.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인수 갖고 있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몫을 찾아야 되지? 조리제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3차 정도는 요즘 고등학생 조리제법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냥 하는 거지. 기술이고 얘가 나오려면 x제곱 상수항 맞추지. 상수항이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차로 확인 작업하는 거지. 2차가 지금 없어. 0이야. 2차는 요거 합쳐서 2차거든. 그럼 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얘기하네. 빠르게. 조리제법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써 이거.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지금 요거 있면 0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근은 이미 알고 있어. 하나의 근은 x가 얼마나? 이게 이거 알고 있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주가식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서 근이 얘들아 두 개 나오기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 나올 건데 여기에서 1이 아닌 다른 중근이 발생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케이스. 되겠어? 그래서 요거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a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자체에서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 있지? 절대 빼먹으면 안 되지. 두 번째는 이미 하나의 근이 1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1이 하나
추가가 되면 대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경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a 이퀄요. 이거의 근이 뭐가 되면 돼? 항근이. 얘가 대주면 되잖아. 1이 이미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되면 중분될 수 있잖아. 이거니?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 얘가. 그럼 첫 번째 경우도 봅시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그러면 판별식이 떠오르지? 또 2차 방정식 중근 간다고 했으니까 요거의 판별식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b제곱 1 마이너스 4 요거잖아. 플러스 8a지.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지. a 대신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으면 요게 되겠죠. x의 제곱에 x의 그다음에 4분의 1이지. 얘는 x 더하기 2분의 1 제곱잖아. 중분이 뭐로 발생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애로 발생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중분이 발생한다. 그 중분을 만약에 찾는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 뭐냐면 이 방정식에서 근이 1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1 넣었을 때 중호가 연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근이니까. 그래서 x에서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 빼기 2a가 0이 되니까 여기서 a가 얼마? 1 나와주지. 두 개 나왔네. 그러니까 a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죠. 정답은 8분의 7이 되겠지. 최종적인 정답은 8분의 7이 된다. 380번 별표 치고. 분명히 이게 하나 더 하나인데 x 마이너스 1 이거를 뭐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었냐고? 아 이거에 근데 식은 하나 1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가 0 인수분해하면 0이지? 그러면 그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니까 여기서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얘 있고 0인 거에서 여기서 근 2개 나오겠지. 그래서 합쳐서 근이 3개가 되는 거야. 확실한 거는 근이 1인 건 하나 알고 있잖아. 근데 케이스가 중분을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1이 아닌 다른 어떤 중분 우리가 실제로 해봤을 때까지 얼마 나왔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지? 여기서 이 자체에서 두 개의 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 이미 나온 1 여기서 하나 더 나와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그때의 값은 A가 1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시면 항상 7분의 하나고 허근이 9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지? 3차 방정식이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인수분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데? 뭐 그렇지 않아? 뭐 하나에 두 개 이런 거 아니야? 얘는 판별식을 해봐. 얘는 지금 특히인데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진짜 물음표지. 시간을 가지고 혹은 모르겠다는 거지. 꼭 그렇다고 이길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을 가져오네. 382번은 4차 방정식의 풀이야. 4차 방정식 뭐만 잘하면 돼?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그냥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환형이라든지 시환형과 부비차식 쪽으로 분석을 봐야 돼. 그래서 유형 4번, 5번은 좀 숙제로 한번 내려볼게. 할 수 있겠니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표정이 안 좋아. 할 수 있겠어?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하나만 해볼까? 380 이거 해볼게. 모르겠어. 봐봐. 우리 방정식 풀려면 인수분해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4차식의 인수분해, 인수 정리를 할 때 그다음에 플러스에 5x 제곱 그다음 5x 빼기 1이지. 우리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4차식은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애초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을 건데 0이 나오는 값을 4차 같은 경우는 몇 개 찾고 시작해? 애초에 두 개를 찾아야겠지. 하나 찾으면 의미 없다고 했잖아. 하나 찾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또 3차가 등장하거든. 그럼 또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애초에 두 개를 찾고 시작하는 거야 4차는. 그래서 우선 누구 집어넣을까? 1 넣었을 때 안 나오네? x 대신 1 한번 넣어. 그럼 뭐래? 1 빼기 5 플러스 5 빼기 2니까 0 나오지? x 1 넣었을 때 0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봅시다. 누구 넣었을 때 0 나오지? 2 한번 집어넣을까? 8, 4, 20
나오지. 그렇지? 2 넣었던 애 또 0 나왔어. 그러니까 x 대신 1 넣었더니 0 나왔고 x 대신 2 넣었을 때도 0이 나왔어. 두 개를 이렇게 한 방에 찾았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한 방에 쓰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5 마이너스 2로 얘가 지금 어떤 인수를 갖고 있냐면 1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반드시 얘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것이고 동시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내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세워야 될 거는 지금 1하고 2를 세워야 되겠지? 그죠? 0 되는 거 1 처음에 내리고 곱해 소리를 1 더하면 마사 이 마이너스 2 더하면 6이고 0 반드시 0 나와줘야 돼? 인수분해니까 나머지가 나오면 안 돼. 네, 그렇지? 나눠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x 마이너스 2 더해야 되지. 처음에 1 내리고 곱해 걸리면 2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몫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니까 봐봐 이 과정을 적으면 x 마이너스 1하고 x 빼기 2하고 그 다음에 얘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인수분해 더 합시다. 얘는 이거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힘들잖아. 인수분해 어렵지. 요 놈하고 요 놈으로 인수분해 걸렸지. 4개 근 모두 찾았지. 그럼 근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나오게 4개가 이렇게 찾아졌어.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가장 큰 것은 3. 빼면 4겠네. 그리고 384번 오타 하나 있어. 384번 보니까 384번에 문제에 보면은 상수항이 6이라고 돼 있지? 6을 B로 바꿉시다. B. 6이 아니라 B야, B. 그럼 384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근이 나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건 의미지. X자리에 마이너스 1 한번 넣고 그 다음에 1 한번 넣고 그런 다음에 A, B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네. 이거는 숙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유형 6번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거는 뒷부분에 있어. 그래서 유형 6번 볼 텐데 유형 6번도 인수분해에서 했던 거야. 시원한 형 인수분해했던 거야. 그거지. 그걸 봤는데. 어? 어? 387번 할게. 문제 뭐냐면 요 4차 방정식이야. 요 4차 방정식의 두 주의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지. 그러면 이 84가 넘어간다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이 84가 넘어가면 거의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우리 풀어 헤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했어. 치환형 인수분해잖아. 그럼 줄줄 묶을 건데 묶는 방법은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누가 같아 합이? 얘하고 누가 붙어야 돼? 상수항의 합이 같고 싶어. 얘하고 붙으면 상수항 더하면 2가 되지? 얘하고 붙으면 상수항 2가 되지? 짝을 지을 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요놈 두놈 먼저 전개를 하면은 x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자, 요 위에 있는 요 두놈 요거 전개해보면 x의 제곱에 여기 2x에 마이너스 8이 되겠어. 마이너스 84 이건 0이 되지.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같은 것이 보이니까 여기서 치환 들어갔어 소리가. 그래서 x의 제곱 더한 2x 요 부분은 a라고 요 부분은 a라고 이름 붙이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11에다가 38에 24 84에서 2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60.
인수분해가 15하고 4가 되겠네. A 빼기 15. A 플러스 4.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A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면은 A는 X제곱 더하기 2X.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였어. 얘 인수분해 더 되지. 그래. 5하고 3. 얘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대로. 그치? 인수분해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모든 실근의 곱이지. 실근. 이거 판별식 해볼게.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지 혹은 나오는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관계는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 얘기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는 허근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실근은 당연히 여기 앞에 두 개 있는 될 것이고,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5하고 3이 된다는 얘기지. 실근. 그래서 이거에 곱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잠깐만. 아, 90은 합이구나 되네. 합은 마이너스 1. 다 적은 사람은 391번 봅시다. 389하고 390은 각자 한번 해보고 인수분해만 해보고 보기 차시 시험에 나오는 거 얘 잘 나와. 얘가 나오면은 조금 배점도 있어. 얘 잘 봐야 돼. 봅시다.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내식을 갖는데 보기 차식이야. x의 내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a 플러스 2는 x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3이지. 근데 보기 차식을 보통 해결할 때 치환을 좀 많이 했지? 우리가 보기 차식을 항상 떠오르는 게 뭐 있었어? 치환을 하거나 치환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두 개 만들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더하는 거. 인수분해에서는 요 후자가 훨씬 많이 나왔지. 후자. 지금 뭐냐면 이제 방정식 같은데,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식은이야. 서다 내식. 서로 다른 네 개의 식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셔야 돼요. 얘는 주관식 서술형 대비해줘야 돼요. 봅시다. 그러면 잘못된 풀이가 뭐냐면, 이건 적지 마봐. 잘못된 풀이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보기 차식이니까 치환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x제곱을 t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t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t 잡고,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3을 잡고 이렇게 했어. 그럼 서로 다른 내실 그 판별식 2차가 등장했으니까 그럼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걸 구해가지고 이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쳤어. 이걸 다 올렸어. 이거 틀린 풀이야. 왜 그럴까 이게? 그럼 이유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치환을 하는 것까진 좋아. 치환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항상 늘상 얘기하잖아. 치환을 하거나 문자를 죽일 때, 문자를 소거시킬 때 반드시 뭘 남겨? 범위를 남긴다고 했어. 그치? 봐.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네 시근을 갖고 싶은 거야. 네 시근. 그럼 내가 이 x제곱을 t로 갔어. 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네 시근이 네 개가 있겠지? 네 개 있어. 그러면 그 네 개의 근을 네 개의 근은 이 x자리에 들어갈 놈이잖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자리에 들어갈 놈이 근인 건지. 나는 지금 x제곱을 t로 갔어. 그러면 이 t는 항상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실수. 시근이잖아. 서로 다른 네 시근이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내가 x제곱을 t로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약 조건이 하나가 추가돼. 그럼 판별식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봐. t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 2차 방정식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떤 쪽으로 가냐면 실근의 부호 문제로 간다는 얘기지. 그치?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그널을 갖대. 추가적으로 되는 거는 양의 시그널을 가져야 돼. 문제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이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거지. 양의 시그널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거야. 되겠니? 문제가 바뀌지. 그렇게. 원래는 초등학 4개 시그널 이랬던 문제가 내가 보기 자체를 치환해 놓고 보니까 여기서 t 값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는 무조건 양근이 나와줘야 돼. 양수인 근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근의 부호 테마 이차함수 배웠단 말이야.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뭐뭐 검토했지? 한 배씩.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세 개를 검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배씩 한 방으로 하면 당연히 답이 틀려.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첫 번째는 세 가지를 검토할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한 배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가져와 보면은 즉 얘 정리 한번 말해볼게. a제곱 사라질 것이고 그럼 여기 2a 되겠지. 2a 플러스에서 요거 되지.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나오겠지. a는 1보다 크다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의 합을 봅시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이런 분의 되니까 뭐냐면 a 플러스 1이죠. 얘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곱이죠. 곱은 요놈은 내놈이잖아. a제곱 플러스 3이지.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만족하지 얘들아. 왜냐면 a제곱이 뭐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거기서 3까지 더했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이걸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이 요거지. a가 마일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달라붙는다 이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T제곱 세제곱 어디? 세제곱 얼마? 제곱분의 D분이 왜 0보다 큰 거예요? 너무나 크지.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지. 만약에 봐봐 중분을 갔는데 이거의 근이 t의 값이 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얘가 중분을 가지면 되니? t의 제곱 t가 만약에 어떤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생각해봐. 그럼 t는 누구냐면 x 제곱이었지. 그렇지. 중분을 가지면 안 돼. 서로 다른 그지. 그럼 여기서 뭐냐면 x는 x 제곱이 3인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 얘 4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3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고 합쳐 4개 나온다는 거지. 저 곱은 무슨 말이에요? 곱은 굳이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얘는 만족하고 있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거기서 3까지 더했어.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거 만족하고 있지. 그러니까 391번은 얘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가 바뀐다고 그랬어. 보기 자식은 방정식에서 치환하는 순간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어떤 테마로 이어진다? 실근의 테마로 이어진다. 그렇게 연결이 좀 좋아하지. 적은 사람은 394번을 할 거야. 394번은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 관한 내용이야. 이 3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일반론 쪽으로 말했을 때 3차 방정식의 세시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볼게.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할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지 세시근의 합이지. 세시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끼리 곱이야. 알파, 베타 두 개끼리 곱의 합. 이해지? 얘는 a분의 c가 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이지.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먼저 우선 결론부터 좀 기억을 하고 내가 2차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n차 방정식 모두 동일하다고 했어. 근계수항계는 항상 누구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출발한다. 부호는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한다 이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거 당연히 기본이 아니라 전개가 돼야 돼.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니? 뭐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야.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봅시다.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해. 지금 얘들아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마지막에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돼야 돼? x 마이너스 얘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게 돼야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니까 a 적어주면 되겠지. 아니,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인수분해가. 그럼 얘를 전개한 게 바로 얘가 돼야 되지. 거꾸로. 그러면 얘 전개한 식이야. 근데 곱셈공식 배웠잖아 이거. 전개는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야. x의 제곱. 그다음에 곱셈공식이야 이거는. 내가 그때 이런 곱셈공식 내가 두 개 다 했잖아. 나중에 써먹는 반드시 암기하자고 했지. 그래서 감마 알파 요거에 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를 분배해 놓을게. 따라서 뭐가 되냐면 ax의 세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분배가 되니까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의 x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거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지. 그럼 얘거든. 개수비계준다는 얘기야. 개수비교.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b인 거잖아. 맞지? 얘가 b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다? 얘로 나누면 되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탄생한 거야. 됐어? 그다음 두 번째 볼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c지. 얘가 c인 거야. 얘가 c가 돼야 돼. 그럼 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a로 나누면 a분의 c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얘가 d지.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자동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증명은 뭐 증명하나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건 요거지.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기본기 아닌가?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고든 맞나? 어디 D거? 얘가 기다려야 돼. 알파고 어디? D가 뭐라고 여기? 이 자체가 D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A에 알파가 들어간다. 이건 증명이니까 좀 가볍게 좀 보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는 근데 그거를 조금 적용시키는 걸 연습을 할 건데 3, 9, 4번이 조금 많이 나오지? 3, 9, 4번을 가면요. 첫째 번째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지.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그럼 뭐부터 적어야 돼? 근계수항계 적어놔야지. 딱 보자마자 우리 근계수항계 저걸 당연히 열심히 암기했다는 전제하에 세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유놈분의 름이지. 합이지.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 이거의 합은 유놈분의 름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유놈분의 름이니까 마이너스. 요 세 개를 먼저 적어주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 롯데가 묻는 거는 유놈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지. 이거의 값을 구하쇼. 이거 했잖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문자 두 개보다는 그렇지. 하나가 편하다 그랬지. 누굴 이용한다? 이걸 이용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일단 했잖아 이거. 얘를 이용해서 문자 두 개보다 당연히 하나가 편하다 그랬잖아. 알파 베타를 넘겨서 3 마이너스 3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얘는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꿔야지. 누굴 이용해서 요놈을 이용해서 문자가 당연히 미지수가 하나가 편하잖아. 두 개의 경우도.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방 정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중에서 내가 요거는 반드시 안 되자고 했지. x 마이너스 알파.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요거잖아.
요 곱셈 공식을 내가 암기하자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 시간에 나중에 써먹는다고 했잖아. 이 정리하면 요거 얘가 한방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저 x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 3이 들어간 거지?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볼게. 이게 정리하면 되니까 x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이게 될 거고 플러스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 이거에 3의 1제곱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한방 전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대입만 주면 돼. 대입만 주면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 얼마? 3이니까 요놈이 3이야 얘가 3이면 아름답네. 같이 사라지네. 그렇지. 답이 얼마? 얘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 요거 얼마? 얘 마이너스 6이래. 답 나왔지. 그러면 마삼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정답은 3이 되겠네. 그냥 쭉 수업만 하기 힘드니? 다 끄덕끄덕이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좀 어디까지가 목표냐면 유형 12번까지가 목표야. 유형 12번까지. 너무 많나? 유형 3개만 더 하면 돼. 좀만. 유형 9번을 조금 받자고. 3차 방정식 fx 이퀄 0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의 합이 11이더라. 지금 문제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어. f의 2x-7이지. 이거의 세근의 합을 빼보시오. 그러면은 395번은 fx 이퀄 0, 요거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니까 이 fx는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될까? 최고차함은 모르겠지만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니까 우선 이렇게 나오겠지. fx 이퀄 0, 얘 이퀄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제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서 증명했던 이 방식으로 정리한 거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온다는 거의 의미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럴 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1이더라. 이러한 조건을 갖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f의 2x-1 그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F의 2x 빼기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지? 얘를 하나로 봐야지 일단. x자리 2x-7이 그냥 들어가주면 되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뭐가 되지? x자리에 얘 들어오면 돼. 2x-7 빼기 알파.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2x 빼기 7 마이너스 감마 이래가지고 요거에 지금 세근의 합을 구해보셔요. 그럼 이거의 세근은 뭐가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래서 첫 번째 근은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7이겠지. 얘가 너무 길어. 두 번째 근은 2분의 베타 플러스 7 되겠지. 세 번째 근은 2분의 감마 플러스 7 되겠지. 지금 요놈이 0이 되는 거, 각각의 0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는 이 세 근의 합을 구하시오지. 이미 통분돼 있잖아. 이거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 합을 구해보면은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알파, 베타, 감마 합 얼마? 11. 거기다가 7 몇 번 더했니? 3번 더했지?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분자는 요놈에다가 7 3번 더했으니까 21. 집어넣읍시다. 얘 얼마? 11. 32지.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얼마? 16이 나와주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 이분의 알파벳이 어떻게 되는 이거 지금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 개의 곱이 0이지. 이 세 개의 곱이 0이잖아. 그러면 얘가 0이구나, 얘가 0이구나, 얘가 0이구나. 얘가 0일 때는 얘 넘긴 다음에 1을 넣으면 되니까. 얘가 0일 때는 넘긴 다음에 1을 넣으면 되니까. 각각의 세 개는 이렇게 나오지. 그치? 유형 10번을 차라리 내일 관련된 거니까 내일 하고 유형 11번을 먼저 볼게. 유형 11번하고 12번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10분 정도 나오면 문제 푸시가 될 테니까 수행 시간 유형 11번 갑시다. 이거와 관련해서 켤레그램 하는 건데 3차 방정식의 또 하나의 좀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켤레그램 하는 건데 근데 켤레그램은 내가 예전에 한번 강조했지 얘들아. 켤레근 가질 조건 기억나니? 복수 펼자.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 이게 근이야. 이게 근일 때 이거의 켤레는 1 마이너스 루트 2 얘도 근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 하나 배웠어. 그 다음에 얘가 근이기 때문에 이거의 켤레인 1 마이너스 i가 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얘기를 하자면 켤레근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했지? 개수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데 개수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무리수가 보일 때 개수가 A, B, C가 뭐여야 돼? 이때는 A, B, C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밑에 경우 I가 보일 때 즉 허수가 보일 때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알겠지? 기억나네?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개수 조건이 필요한 테마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가 뭐였어? 상등, 무리수 상등, 복수 상등, 그지?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켤레근.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지? 왜 처음 듣는 처음이 막 발뺌하는 거야? 했단 말이지 내가. 기억나지? 다 자료가 있어. 내가 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발뺌을 해봤자 처음 했던 게 증명이 돼. 했단 말이야 이거 예전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 개수 조건이 나오는 테마가 2가지 있어. 그걸 관한 거고. 그러면 401번을 가볼 건데. 4차 방정식이 있어요.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01번을 가보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자? 개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지? 두 번째 줄에? 실수. 개수가 실수래. 그럼 켤레근을 갖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401번을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401번인데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에 ax의 제곱에 그 다음에 bx 빼기 40 이건 0이야. 이거에 한 근이 뭐가 나왔어 지금 현재? 1 플러스 i가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ab가 뭐라는 거야? 무슨 얘기? 얘가 실수란 얘기가 있어. 있으니까 켤레근을 간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다른 한 근은 뭐다? 1 마이너스 i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3차 방정식은 내가 근이 몇 개라고 했지? 3개거든. 그럼 우리가 2개의 근을 이미 찾았지. 다른 한 근을 모르잖아. 그럼 걔를 그냥 알파하고 두는 거야. 이렇게. 이 문제는 시험에 바로 찾아와. 401번은 별표가 11개 이상인데 내신용이 되는 완전히. 그러면 얘가 잘 나오는 이유는 켤레근 조건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근비수관계 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야. 내가 항상 늘상 얘기하지만 두 테마를 동시에 체크하시는 거 당연히 1순위지. 그러면 우선은 켤레근 가질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켤레근 갖는다 확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다른 한글을 몰라. 알파라고 넣었어. 그러면은 이 세 근의 합을 구해볼게요. 세 근의 합. 첫 번째 세 근의 합. 세 개를 다 더했지? 그러면 i 사라질 거고 알파 플러스 2가 되잖아. 세 개의 합. 걔는 뭐가 된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1호분의 1이지. 어딨어? 지웠다. 여기 지웠구나. 세 근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1호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끼리 곱의 합이지. 두 근 곱의 합. 그러면 얘는
얘가 좀 귀찮겠다.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그럼 먼저 요거 두 개 곱해볼게.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가 되지. 그 다음에 요거 곱합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i. 그 다음에 요놈 곱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i가 되지. 그러면 얘 없어지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2 더하기 2알파가 남는데 이 두 분의 곱의 합 뭐가 된다? 요놈분의 이놈이지. 그지? 그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야 되는 그러니까 b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이잖아. 세근의 곱을 한번 따져볼 건데 세 개를 모두 곱했을 때다. 그리고 세 개를 모두 곱하면 얼마?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2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알파지. 2알파. 세근의 곱이 2알파인데 걔는 마이너스의 이놈분의 이놈이야. 얼마지? 빠진다는 얘기지. 알파가 나왔네. 알파 얼마? 이거지. 줄줄이 나오겠네. 알파 2 나왔으니까 b 얼마지? b 위겠네. 알파 2, b 이건 나왔고 알파 2니까 집어넣으면 a 얼마? a는 마이너스 a까지 모두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냐면 2가 되겠네. 이게 시험은 일단 3차 방정식의 혈렉을 집중되고 있어. 4차 방정식의 혈렉은 잘 안 나오고 있어. 그냥 계산이 짜증내기 때문이야. 4회 보고는 가볼게. 3차까지는 별 다름 없이 근계수 관계로 풀어내니까 더 깔끔한데 4차는 근계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봐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배웠잖아. 4차는 안 배웠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4차 방정식은 근계수 관계 못 푼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에는 실려있지만 시험은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볼게. 4번으로 얘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얘밖에 안 나와. 4차는 우리가 근계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개수비교밖에 없어. 노가다. 405번을 해볼게. 오늘 마지막 문제. 오늘 숙제는 유형 12번까지 오면 되겠어. 그 다음 시간에 내일이지. 내일도 중요한 내용이야. 오메가 반드시 하나 나오는 거. 반드시 하나 나오되 게다가 또 어려워. 배점이 높은 걸로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내일지 벌써까지만 있고 405번을 보면은 4차 방정식의 한글이 2 플러스 i가 나왔죠. x의 4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a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b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빼기 5지. 요거의 한근이 2 플러스 i가 나왔다 이 얘기야. 중요한 거는 실수지. 거기 보이 실수 보이잖아. 실수 AB. 그러니까 요 A랑 B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혈렉은 반드시 간단 얘기야. 그럼 내가 이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잖아. 근데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문제는 3차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잡고 근계수관계 유형은 딱 구할 수 있는데 4차는 그게 안 돼. 근이 4개잖아 얘들아. 그럼 모르니까 뭐 알파 베타 잡을 거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얘를 두 개의 근은 확보가 됐어. 그럼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우리가 만들 수 있었어? 어떻게 만들어? 2차 방정식만 했잖아. 어떤 식으로? x의 제곱에 두 분의 합 x 플러스 고분요 이런 식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식을 만들 수 있어. x의 제곱에 두 분의 합 얼마? 4잖아. 그럼 마이너스 4x 될 것이고 고분 5지. 얘하고 얘가 근이 나오려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 이거.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요 4차식 요 놈은 얘는 인수분해라면은 당연히 근이 4개니까 내 덩어리가 나올 건데 그 중에 2개는 얘야.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뭔가 있겠지. 내가 얘를 찾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없는 거지. 미정계수법으로 갈 것이고. 그럼 봅시다. 좀 쉽게 할 수 있어. x의 제곱이 나왔어야 되나? 그럼 최고차적이 뭐 누구 돼야 돼? x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상수 맞춰봅시다. 상수 마이너스 5야.
5야. 상수는 얘하고 얘하고 붙을 때 상수가 나오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누구만 몰라? 얘만 몰라. 얘를 그냥 K라는 미주수 하나 잡아서 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우변을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해서 미지수를 싹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짜증나는 거지. 그치? 그 이유는 근계수 관계를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이지.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뭐 요거 우리 지역에서 잘 안 나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는. 문제집에는 있지.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x의 4제곱 빼고 세제곱 봅시다. 세제곱은 요놈요놈하고 이거지. 네, 그럼 뭐가 되냐면 k 빼기 4 k 빼기 4의 x 세제곱. 2차 봅시다. 2차는 요거 2차. 그 다음에 요거 2차. 그 다음에 얘의 1차치. 2차 개수를 한 방에 보면 5에서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까지 4 마이너스 4k 4 마이너스 4k의 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얘하고 얘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거나 4 플러스 5k네. 4 플러스 5k의 x제곱 마이너스 5제곱. 얘가 제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k 마이너스 3이 a가 돼야 되고 4 마이너스 4k는 b가 돼야 되고 4 플러스 5k는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k 값부터 나오는데 k 값은 0. k가 0이면 b는 4, a는 마사. 모조리 나왔지. 차는 좀 가볍게 보고 시험은 시험 문제야. 요거 준비하고 딱 10분 정도 남았는데 숙제할 시간 될 테니까 숙제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